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수업 때 이어서 테일러 자켓 안감 받고 밑단 해리스하고 그리고 이제 라펠 안감이랑 겉감 어울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켓을 피팅 가본까지 다 했고요. 딱 맞게 떨어져요, 품이. 그래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너무 딱 맞아. 그래도 허리 부분이 약간 끼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 맞아서. 우선 안단을 손을 한번 봐야 돼서 잠시만요. 카메라를 약간 더 가까이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단 심지를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가장자리 쪽에 심지가 튀어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위로 깔끔하게 골아줘야 됩니다. 그냥 쓰면은 박음질 할 때 진행 과정이 깔끔하게 잘 안 되어요. 그래서 좀 잘라내고 깔끔하게 다듬어 주고 나서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따냅니다. 다 이렇게 안단 라펠 쪽에 들어가는 안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심지 끝에 이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잘라내 줘야 되겠죠. 안단 크기에 맞추어서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 줍니다. 그때 가장자리를 심지를 붙여주는 사람이 이런 작업을 깔끔하게 해서 재봉에서 박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보통 뭐 작업실에 가면은 시다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시다라고 하죠. 시다가 이런 일까지 다 해서 작업을 하도록 진행을 하는데요. 그냥 뭐 혼자서 제작하면은 이런 일까지 다 해야 되겠죠. 쉬다가 하는 일까지. 이렇게 이제 심지 끝을 이렇게 안단 심지 붙여놓은 가장자리를 말끔히 정리를 해서 작업 들어가면 작업이 훨씬 하기가 용이합니다. 작업하는데 깔끔하게 시접을 정확하게 박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다듬었고요. 다듬어서 이제 안감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재봉기 옆으로 돌려놓고
먼저 라펠 부분에 요 안단이 다 제작했을 때 칼라의 라펠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겉면으로 나오죠. 제작했을 때.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는 이쪽은 겉면으로 나오지만 이쪽은 또 안으로 들어가는 안감 쪽입니다. 그래서 밑가시 이 부분을 잘 박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판 안감이랑 이 안단 부분이 연결되는 이 부분에 박는 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선 어깨 쪽에서 먼저 박는데요. 이때는 안감이 위에 올라가고 안단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안단을 밑에 들어가는 부분 안단을 약간 당겨줍니다. 살짝 당겨서 박아서 위에 우라 부분에 그러니까 안감이 우라죠. 우라 부분에 살짝 이즈가 아주 살짝 들어가게끔 밑에 들어가는 안단을 살짝 당겨줍니다. 박을 때 아주 살짝 당겨서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약간 이즈가 들어가게끔 박아줍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켓을 만들었을 때 앞마의 부분이 굉장히 내추럴하고 편하게 나옵니다. 울지 않고 내추럴하게 라인이 착 떨어지게 나오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안감 쪽에 약간 이즈를 넣어서 이즈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다림질 냈을 때 다림질 하고 나면 안감이 약간 줄어버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안감이 당겨버린다 그러면 안마의 부분이 편하지를 않고 내추럴하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라인이.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옛날에는 이 코트, 긴 코트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박아야 돼요. 오라 쪽이 만약에 당긴다 그러면 코트 자체가 안마의 쪽에 코트가 라인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자연스럽게. 꼬인다든지 볼록하게 튀어나온다든지 이렇게 약간 불편한 그런 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안단과 안감 부분 연결선 안마의 쪽에 요 잘 박아야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제 항상 어깨에서 밑으로 박는데요. 어깨 라인에서부터 밑부분으로 내려가면서 박는데 한쪽은 안단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안단이 위에 올라갑니다. 한쪽은 우라가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안단이 위에 올라갈 때는 안감을 당기지 않고 밑에 부분을 당기지 않고 그냥 박습니다. 그냥 박아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올라가는 이 패턴은 심펑커링 현상으로 인해서 약간 노루발의 장력을 해서 눌리는 거죠. 눌리면 어때요? 약간 밀려가지고 하단 쪽에 들어가는 이 패턴이 약간 이즈가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안 당겨도. 안단이 위에 올라가고 우라가 밑에 들어갔을 때 요렇게 박을 때는 어떤 것도 당겨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박아줍니다. 그대로 박아줬을 때 심펑크린 현상으로 안단이 쭉 밀리면서 뒤쪽에 이즈가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보세요. 이즈가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조글조글 살짝 조글조글 정말 적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물론 뭐 원단의 물성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심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으면 자연스럽게 이즈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즈가 이 정도 들어갔을 때 다림질 하면은 약간 살짝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나오죠. 안마의가. 자, 이렇게 안단과 안감을 박았을 때 이 부분이
내추럴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카라하고 안마의 쪽이 내추럴하게 라인이 잘 떨어집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뒷판 안감은 제가 블랙으로 넣었고요. 검정색으로 넣었습니다. 뒷판 안감은 뒷사이바랑 뒷중심을 연결하면 됩니다. 사이바 연결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박아주면 됩니다. 이즈 같은 거 안 넣고요.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바, 뒷사이바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리고 뒷판 중심 안감은 이렇게 박아서 주름이 접히도록 해줍니다. 뒤중심에. 그래야지 우라가 속지가 미지질 않습니다. 속지가 쉽게 미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박아서 주름이 하나 들어가게끔 이렇게 주름이 들어갔죠. 접혀서 주름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주름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아줍니다. 뒤 안쪽 부분에 이렇게 뒤 넥라인 쪽입니다. 뒤 중심. 뒤쪽은 바누라를 넣었기 때문에 뒤중심 단을 먼저 박아줍니다. 우라 단을.
이 기기는 니오노바 기기인데요. 여기서 오버록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노바 기계에 오버록도 가능하니까요. 오버록 치고 라인, 프리센트 라인이니까 라인 쪽에 오버록을 칩니다. D라인 이렇게 박았는 부분에 오버록을 칩니다. 안감을 바누라기 때문에 오버록을 쳐야 됩니다. 완전히 씌우는 게 아니라서. 완전히 합봉하는 안감은 오버록을 치지 않아야 되는데 바누라는 오버록을 깔끔하게 쳐줘야 됩니다. 일단 뒤쪽에 치고 밑단을 박은 다음에 다시 옆선 박고 또 오버록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어울릴 거예요. 카메라 돌리고 발판을 잘못 건드려서 실이 끊어졌네요. 자, 실 끼웠고요. 자, 밑단을 이제 뒤 중심 안감에 밑단을 박습니다. 밑단이 바누라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뒷판 안감이에요. 이렇게 밑단을 박을 차례예요. 안감에 이렇게 둥글게 바누라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뒤 밑단을 1cm 접고 다시 1cm 접습니다. 두 번. 이렇게 해서 뒷판 밑단을 박았습니다. 1cm 두께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뒷단 안감 단입니다. 마누라 단 다 박았고요. 이제 옆선을 어깨를 먼저 박고 옆선을 박을 차례입니다. 뒤보자. 앞판 우라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앞판 우라 안단과 안감이 연결된 부분 이렇게 이즈가 적당하게 들어가서 살짝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우라 쪽이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즈가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어깨를 박고 박을 때는 항상 어깨를 먼저 박습니다. 어깨 쪽을 뒷판 우라랑 앞판 우라 어깨를 박고 우라는 일본 말이기도 한데요. 일본 단어를 우리가 왜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일어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는 일제백년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시대에 일본의 기술을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우리 서양복이. 프랑스나 미국, 영국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니라 최초에는 일본에서 기술을
배치 마킹했기 때문에 도입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부터 1호를 사용했어요. 현장 용어로.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역사니까. 서양복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서양복의 역사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그 1호를 현장 용어로 쓰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일본 거를 먼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호를 많이 사용해요. 사실 현장 용어가 1호가 많아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일이 우리가 1호를 현장에서는 자꾸 쓰게 되는데 습관이죠. 그것도 현장에서 1호를 늘 해왔기 때문에 1호를 사용하지만, 그런데 1호 뭐 영어 또 한국어 다 있어요. 있는데 습관적으로 튀어나옵니다. 1호가 자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호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현장에 가면 1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 현장 용어를 조금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런 용어도 있다 하는 걸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어필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또 빨리빨리 현장 용어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죠?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쭉 달아서 박은 다음에 뚝 이렇게 끊어줍니다. 뚝 이렇게 박을 때는 쭉 달아서 한꺼번에 또 옆서 뒤중심 어깨 박고 쭉 붙여서 박고, 그 다음에 쭉 연결해가 이렇게 박자리고 뚝뚝 끊어주면 돼. 이렇게 실을 뚝뚝 당겨주면 끊어지죠. 그렇게 하면 습관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는데, 처음 배우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죠. 또 끊고 또 끊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래야 되나. 그런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많이 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달아서 연결해요. 달아서 연결하면 빠르니까 작업이 빠르잖아요. 나중에 뚝뚝뚝 끊어주면 되니까. 학생들이 보면 신기하다고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럼 습관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안감 다 박았고요. 자, 안감을 이렇게 다 박았습니다. 몸발은 다 박았는데 이제 요거는 옆선 오버록 치면 되고, 소매를 박아야 됩니다. 소매는 안감이 이제 작은 소매, 큰 소매랑 이렇게 먼저 라인을 먼저 연결합니다. 작은 소매랑 큰 소매 라인 먼저 연결하고요. 연결이라는 건 박는다는 뜻이죠. 네. 라인을 먼저 박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소매랑 큰 소매를 이렇게 박았죠. 박았으면은 이제 소매 통을 이렇게 잡고 옆선 소매 통 라인을 또 박습니다. 소매는 뭐 이주 같은 거 안 넣고 그냥 쭉쭉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 박고, 여기는 또 이렇게 뭐 이주 잡아서 이렇게 박아도 되는데,
그냥 소매 달 때 이즈를 적당하게 잡습니다. 잘 박는 사람은. 여기를 이렇게 박아서 뭐 이즈를 따로 잡아가지고 해도 되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박을 때 살짝 이즈를 집어넣을 거예요. 몸판에 박을 때. 졸업작품 시즌이라서 요즘 학생들 바쁘죠? 지금 한창 졸업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게 하는 졸업작품 하는 대학도 있지만 5월달에 이미 끝난 대학도 있고 그렇죠. 11월에 작품을 전시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지금 졸업작품을 한참 준비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소매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소매를 달아야 되니까 뒤집어 놓고 소매는 오바로그 앉혀도 됩니다. 박아서 완전 합봉을 할 거예요. 몸판이랑. 그래서 오바로그 앉혀도 되고 오버로그 많이 쳐서 좋은 건 아니고요. 그 투박합니다. 많이 오버로그 치게 되면 라인이 약간 오돌오돌하게 나타나니까 아다리 치죠. 오버로그 많이 치면. 그리고 이제 안감을 옆선을 이제 오버로그를 먼저 치고 소매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감 옆선을 먼저 오버로그를 치고 옆선 오버로그 들어갑니다.